자, 오늘 샘플 강의하겠습니다. 부부 모두 의사이면서 전공은 동일합니다. 세부적으로 나누어지겠지만은 자녀는 공이 아니고 부부지간이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부부 갈등이 심하다고 작년에 이제 왔었고 이혼 여부를 물어보는 사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강 한번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감정을 업해가 3천만 원을 보겠다. 대강 이제 빨리 느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부부 갈등이라는 질문이 딱 오면 이미 눈에서 들어와야 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자, 여러분의 생각과 제가 짚어본 생각이 같은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한번 흔들어 보면 잘 보이죠? 자, 부부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갈등이 깊어진 해와 이유, 이혼을 한다면 언제가 마땅한가? 사람은 만날 때도 마땅한 때가 있지만 이혼해도 상방이 서로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요즘은 예전하고 달리 이혼이 그렇게 또 무슨 죽고 살기로 말릴 만한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혼도 때가 중요하다. 그래야 서로 상방의 피해도 줄이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운명의 결정 요인이 시간, 공간, 인간이었다 한다면 헤어지는 것도 때가 있다. 장소가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고 이혼을 그러면 안 하고 살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도 오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부부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한번 볼까요? 자, 남자 사주를 보니까 당장 보자마자 간여지동이라. 그리고 또 이 팔자의 금기가 지장간에 숨어 있고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제 부부의 입장에서만 딱 봐버리면 이 남자의 문제는 자기 고집이 세. 그리고 핑계를 부인한테 대. 부인이 왜 표현을 옳게 안 하는가? 부인이 톤데 토의 식상이 숨겨져 있죠. 그죠? 그리고 천간에서 기토를 쓰니 기토는 간목이 가는 길을 발목을 잡는다 안 잡는다? 그래, 네가 조금만 협조해주면 내가 쫙 달려갈 것인데 왜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가? 그 다음 또 하나는 섹스에서의 불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부인의 식상이 숨었다는 것은 뭐예요? 뭐예요? 아셔야 됩니다. 그 부인의 평소에 자기 표현의 왜곡도 있지만 그 표현의 왜곡 중에는 섹스에 대한 왜곡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부관계 시에 적당한 표현이나 액션이 없다든지.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고목나무를 끌어안고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연습을. 예.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 뭐 기타 좀 있을 수 있을 거고 부인의 그러면 입장에서는 또 그다음에 이제 그 가기 전에 부부 갈등이 깊어진 해를 봅시다. 언제든지 부인이 문제가 아닌 자기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게 우리 명리 공부의 출발이라면 남자 사주에서 가장 강력하게 쓰는 도구가 뭘까요? 의사라고 직업을 말했다면 식신인 사화가 될 겁니다. 또 식신 사화는 음양이 바뀌니까 식신도 됐다가 상관도 되지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사화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의사로서의 능력을 사중 경금을 꺼내가지고 멋지게 쓰는데 그게 저는 때가 온다. 언제냐? 바로 43세 2년 전 기해년이 될 것이다. 사회충을 해버리니까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식신 강력하게 표현해내는데 어떤 제한을 받았을 것이고 그런데다가 사회충이 되면서 정제 시간에 있는 기토의 뿌리를 흔들어서 부인을 흔들리게 만들었다. 여자의 또 분의 사주로 가면 임계수는 여러분이 배운 대로 관의 불안정이 기본적으로 내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임계수를 쓰는 여자들은 스스로가 알아야 돼. 남자도 스스로가 자기가 간여지둥이면 내가 고집이 세다, 남의 말 안 듣는다, 길을 좀 키워야 된다. 이건 내 이야기입니다. 길을 좀 키워야 된다. 길을 또 이렇게 앞으로 땡기가 남의 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흘리지 마라. 임계수는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지 입장에서는 불안하단 말이야. 관의 불안전이 있으니까 늘 남편을 붙들어 둘라 할 것이고, 남편의 확신 부족은 뭐냐면 여자 팔자에 식상이 또 묘하게 숨어 있죠. 식상이 숨어 있으니 자기 스스로의 표현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해월의 임수라는 자체가 에너지가 모여 있죠. 임수가 씨앗같이. 그러니 자기 안으로 옹알이 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걸 남편으로 놓고 보면 그거는 이제 여태까지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니까 못 볼 수가 있어. 근데 남편을 볼 때 남편의 안타까움은 뭐냐? 남편이 관이 드러나 있지 않으니, 남편이 어떤 일에도 자존감에 탁 차가지고 여보 걱정하지 마, 있어봐. 있어봐 서방 알지요? 당장 오늘 뭘 못 갖다 줘도 있어봐. 인천 부두에 라이터 배가 한번 들어오면 처갓집에 100억, 당신은 땅에 밟고 살 일이 없어. 그래야 되는데 이 남자가 늘 불안해한단 말이야.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남편 스스로가 자기 확신이 없는 것에 대한 여자의 불안감. 또 내 마음 몰라주는 남편. 표현을 안 하는데 표현이 안으로 숨어 있는데 그걸 웃지 알끼고. 그래서 이 글자들이 부부가 되는 건 알겠지요. 둘 다가 육친으로 따지면 자식이 다 숨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가장 크게 남편하고를 견제해 줄 게 뭐야? 자식이지. 근데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으니. 또 남자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물은 숨겨놓고 명예는 맞박에 붙이라 했는데, 재물은 드러나 있고 명예는 어떻게 숨어 있으니, 군대로 따지면은 장군인데 모자 벗고 있는 장군하고 똑같아서 아무도 격려를 안 해줘. 우리가 남자들 군대 가보면 알지만은 뭐 생긴 꼬라지 보고 격려합니까? 그래서 군대에서는 바로 보면 알 수 있도록 계급장을 달고 맞박에다가 별을 달아놨단 말이야. 그리고 개나 소나 그거 보면 차보고도 격려를 해야 돼. 근데 간이 숨어 있으니 그런 일에서 부부의 인연은 맞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또 마땅한 이혼의 이런 고민이 온 게 언젠가? 여자 입장에서는 관을 건드리는 축이라는 게 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축 합의되면서 정신세계가 강해지면서 여자 입장에서는 축진파를 하니까 이미 부인의 입장에서는 올해 또는 작년에도 마찬가지라 좌우충을 하지요. 자유파를 하지요. 자진합수를 하지요. 이런 관계, 그래서 두 부부 다가 공이 해자축의 시기에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는 힘들었을 것이고 12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12년 뒤도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이혼을 한다면 언제가 가장 좋을까? 가장 마땅한 거는 딱 보니까 신축년의 축이 남자 팔자에서도 쟤를 축진파지요. 다 했다. 갈라서도 된다. 여자 사주에 보니까 관이 또 축이 오니까 축진파를 하지요. 남자 사주에 재하고 파하고 여자 사주에 관하고 파하니 이혼을 한다면 올해가 41세 여자 41세 남자 45세 신축년이 가장 마땅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할까 안 할까? 자, 반반입니다. 왜 반반인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러한 글자가 파가 온 게 진술충미가 아니면 90% 이상 이혼합니다. 자유파가 걸렸든지 하면. 그런데 묘하게 진술충미의 형충파해는 붕충이라서, 붕파라서 마지막에 남은 미련의 글자 같은 토끼리 합의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키포인트. 형충파해가 와도 그 글자가 인신사예인가, 좌오묘유인가, 진술충미인가에 따라 다르니 그 격차를 이해하시라. 요거 당구장 표시. 그리고 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장간에 숨어있는 남자의 관, 지장간에 숨어있는 여자의 식상, 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심리적으로 어떻게 다를까라고 보면,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부부지간의 묘를 세월이 지나면 이런 거 저런 걸 겪고 오면 미운 정도 정이라서 산다도 있고, 현대에 와서는 황혼이혼도 나쁘지 않다. 수명이 길어졌으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다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이 숨어있는 남자인 경우에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경제적인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프라이드가 없어. 그래서 잘 삐껴. 이 잘 삐낀다는 걸 여러분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도냐면 친구들 모임에 같이 갔는데 오늘 누구 아빠 티 멋진 거 입었네. 집에 들어와서 남편이 부인한테 정색을 해서 덤비듭니다. 니는 니 서방 옷은 yar랑구정 거 입히고 너무 옷은 좋아 보이더나. 그것도 남편 위주의 모임에 가서 남편 면 살려주고 분위기 세우려고 한 걸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리고 또 여자 입장에서 지장간에 자식이 숨어 있다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면 무슨 핑계를 댈 수 있어야 돼? 내가 네 자식 낳았다 아이가. 내가 누구? 네 새끼의 애미다. 시어머니 내가 누굽니까? 네 손자의 애미다. 이거로 큰 소리 쳐야 되는데. 또 지장간이 숨어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지장간의 식상이 숨어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계기로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합을 하는데 성적인 관계에서 원만하지 못하면, 남자가 안 그래도 자존심이 없는데 심리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참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했는데 부인이 이라고 있으면 남자가 이걸 잘했는지 못했는지, 부인이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특히 이제 직업이 의사, 그다음 대학 교수 이렇게 좀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사회에서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자존감이 서로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식상이 숨어 있는 남자든 여자든 식상이 왜곡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까운 사람한테 고통을 줘요. 어떻게? 말 안 하면 모르나 내 마음. 그럼 상대방은 뭐라 그래? 말 좀 하면 안 되나 하거든. 그러니 이렇게 다른 심리적인 상태에서 생기는 갈등 구조. 그런데 이제 이 구조가 올해를 넘기면 또 무탈하게 살아가집니다. 12년 전에도 그랬듯이. 내년이 되면 숨어있는 여자의 식상이 드러납니까? 안 납니까? 드러나죠. 그러나 남자의 갈등은 좀 더 갈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인중병화가 씨앗을 뿌리면서 그래 내가 남잔데 좀 이건 참고 견뎌야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까지가 갈등 구조다. 그래서 이럴 때의 처방은 무엇인가? 작년에 왔을 때 두 가지를 답을 줬습니다. 더 오래 인연을 가고 싶은 마음이 부부지간에 마주보고 우리가 이걸 한번 극복해보자. 혹시 섣부른 판단일지 모른다면 어떻게 했냐? 1년 동안만 별거 생활해라. 그리고도 헤어질 마음이 생기면 하셔라. 후회 없을 것이다. 근데 붙어 있다면 봉합이 된다 하더라도 상처가 너무 크게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남아있지. 왜? 파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보니 지가 파한 건 생각 안 하고 저 사람 얼굴에 이미 나를 버렸는데
또 상대방도 저놈이 나를 벌써 이미 버렸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상처가 크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기회가 와도 매력적인 봉합책은 못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구조를 보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겁니다.